검찰이 성착취 영상 제작의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네,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대상자 무기징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조주빈이 될 텐데요.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참가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오늘 외신 기사 중에 말이에요. 코로나19로 사람이 사라진 지중해에 네. 고래가 돌아왔다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프랑스 마르세유 해안에서 긴 수염 고래가 발견됐는데 예. 보니까 긴 수염 고래도 이제 무겁당이더라고요. 네. 예. 몸무게가 한 7, 80톤이에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오전 11시 기준으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3.72% 약 4%에 육박했는데 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 거라는 것은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가 이제 전체 투표율이 얼마나 나타날까 이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사전 투표율은 그렇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기의 주민등록상의 거소지 외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 편의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전 투표를 그동안 계속해서 독려해 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또 정당 차원에서도 약간 새몰이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16년 그리고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때는 사전 투표율이 약 한 20%를 차지해서 전체 뭐 투표율의 한 5분의 2 정도 될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전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거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전 투표율이 절반 정도에 육박하지 않겠냐, 전체 투표자의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벌초했는데 모르세요? 하셨군요. 네. 아니 무겁당 대표가 이렇게 벌초했는데 이 원내대표하고 정책의장이 아는 체를 안 하시고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네. 벌을 좀 조금 이따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미래통합당 후보들 막말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사과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대호 관악가 후보가 세대비하 발언을 했고, 또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일방적으로 폄훼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차명진 후보는 여전히 자신의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당에서도 제명 대신 탈당 권유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김대우 후보는 당 제명에 이의 신청하겠다라면서 이 선거 완주를 선언했고, 그리고 주동식 광주 서구갑 후보는 이 광주는 생산 대신 제사에 매달리는 도시다라면서 5.18 민주화운동 추념을 제사에 빗댔고요. 이 전북 군산에 출마한 이근열 그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 중국의 유곽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유곽이라는 것이 성매매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 이근열 후보는 본인의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약 중에도 이 막말 공약이 있더라고요. 어떤 후보가 유세하다가 강에다가 다리를 우리 동네에다 강에다가 다리를 놓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더니 주민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에 강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후보가 그럼 강부터 놓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말 공약하면 안 되죠. 무겁당에다가 그 막말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겁당원들 여러분들한테. 감히 뭐 두려워서 막말을 못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살 좀 빼야 되겠어. 이러면 그게 막말이 되지 않을까? 좀 심하네요. 심하죠. 근데 뭐 감히 무겁당에게 막말을 하겠습니까? 자,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갈등도 좀 깊어지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연대하고 있는 비례전문정당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선긋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좀 주춤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이나 이 열린민주당이 약진을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더불어시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했던 11번부터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날선 공방을 해왔고, 최근에도 뭐 너무 지나치게
이 더불어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 네.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고 사실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서로 간에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정 교수인가요? 또 이렇게 서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송재 후보의 발언을 놓고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송재후 제주시갑 후보가 그 유세 과정에서 이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미래통합당에서 이건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발언의 맥락으로 봤을 때 청와대가 뭐 대통령 측근 후보들을 돕기에 나서고 있고 이런 일이 제주뿐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니까 송재호 후보는 본인이 유세 도중 언급한 말들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총선에 가장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만 이번 주말에 네. N번방 제보 이 미래통합당의 이진복 선대본부장이 N번방 제보에 대해서 주말이면 이제 내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른바 뭐 N풍이라는 그 기사 제목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관련된 이야기가 뭐 오늘 나온 건 어제 나온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좀 며칠 새 나왔던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에 대한 좀 일종의 암시 또 견제 이런 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이해찬 대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알릴레오 프로그램의 또 라이브 방송이죠. 알라뷰 여기 나와서 이 주말 정도의 미래통합당의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좀 힘빼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N번방과 관련된 청와대 관련설 또는 모 유력 후보의 뭐 자제와 다 설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짐짓 선거 막판이 진흙탕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진복 미래통합당 선대본부장이 오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했는데 제가 여기 인쇄를 해왔어요. 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말에 발표합니까? 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 어떤 팀입니까? 그랬더니 통합당 안에 N번방에 TF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N번방에 연루된 여권 인사가 있나 좀 전에 배 소장께서 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확인 중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때 또 열성 당원들은 또 열성 지지층들은 많이 투표를 하러 가는데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의혹이라면 왜 일찌감치 터뜨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공론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뭐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뭔가 네. 발표를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요. 두 분은 참 오늘 사전 투표했어요? 저는 내일 할 예정입니다. 저도 네. 내일 날. 저는 아까 오전에 하고 여기 상암동에 갔는데 아,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갈 때 발열 체크부터 하고요. 네. 마스크는 꼭 가져가셔야 되고 손장갑. 그렇죠. 들어가면 발열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손 소독하고 네. 거기서 비닐 장갑 한쪽씩 나눠주더라고요. 네네. 하고 나서 신분증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자 무소속의 동대문 의리저 서울 민병도 후보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 민병두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출마를 사퇴를 했습니다. 민병두 후보는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뭐 애초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2등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는데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동작을에 나경원 후보가 있는 거기도 어떤 후보가 우리공화당 후보가 네, 사퇴를 우리공화당 했습니다. 후보가 나경원 후보 밀어주겠다면서 이제 사퇴를 한 거죠 지금. 네네. 오늘 그건 오늘 건강상의 있었던 이유가 일이고. 있고 나경원 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배종찬 원내대표 무겁당 이번 무겁당 수도권 의석 획득 전망 어떻게 해야 돼요? 무겁당 수도권 제일 많이 걸리는 데인데 네, 그 낙관적입니다. 낙관적이라고요? 무급당으로 봐서는 네. 우리는 뭐 수도권 의석도 중요한데 지금 수도권 청취율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 청취율만큼은 우리가 일당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석이 됐든 의자가 좀 안 풀어지는 걸로 그렇죠. 허리케인이니까요. 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원내대표가 일을 안 해가지고요. 네. 오늘도 와서 사전투표하러 가니까 무겁당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하. 무슨 뭐 몇 석을 차지하기는. 끝까지 못 보셨군요. 끝에 있어요? 네. 자, 비례대표 용지 뒤로 넘기면 바로 무겁당이 아주 큰 글자로 무겁당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코로나19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제 27명인데 네. 아까 오전에 김강립 그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거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7명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거나 그럴 게 아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다. 네네. 이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세가 꺾인 건지 그거는 아직도 판단을 못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긴 하는데 뭐 물론 저도 마음에 좀 기분은 좋은데 네네. 보건당국에서는 계속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네. 경종을 지금 울리긴 있어요. 예, 물론 계속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네, 일단 이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확진자가 어제보다 27명 늘어나서 1,450명이 됐고요. 이 격리 해제자가 144명 늘어서 7,000명을 훅 넘어섰습니다. 네. 사망자는 4명 늘어서 208명이 나왔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대구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안 나온 것은 2월 18일 이후 무려 52일 만입니다. 어제도 2명의 신규 확진자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늘은 이제 어제 기준이죠. 이제 한 분도 이제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게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인 소식이에요. 그래도 뭐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WHO에서는 28일 동안 확진자가 안 나올 때를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만큼 더 박차를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에 만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예요? 다음에 만나? 지금 만나지 지금 말라는 당장 거죠. 만나 이런 거 아니에요? 장기하 씨 노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거든요. 그런 만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만나지 말자. 4월 19일 이후에 만나자. 다음에 네. 만나자라는 것을 19데이 다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이야기를 19데이요. 허리케인 네네. 라디오 19데이. 예, 19데이입니다. 다음에 만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를 하나의 슬로건화해서 만나면 이번에 우리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만나 이 표현 다음에 만나 이렇게 이 노래 제목으로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다음에 만나. 네. 자 그럼 작사는 박원순 시장이 되는 겁니까? 제목만. 제목만. 네. 네. 그런데 하여튼 서울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클럽 가지 말라 그랬더니 또 경기도로 원정해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유흥 관련 뭐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서울 밖에 오픈 예정 업소 목록 이런 게 공유가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좀 어제 이제 고양시에서 뭐 클럽 형태의 유흥주점을 뭐 합동 점검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게 밀접 접촉을 막진 못하거든요. 일단 네.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좀 우리 국민들 그리고 뭐 당국의 좀 조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도 앞서 뭐 강조해 주셨던 대로 다음에 만나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지금 서울시 캠페인에 명문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네. 다음에 만나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밑줄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에 네. 별은 몇 개 달아야 돼요? 별은 1억 5천만 개. 1억 5천만 네. 개.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잡혀가는 상황인데 네. 이 틈을 노리고 이 또 못된 사람들이 코로나 사기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세 가지 형이 있더라고. 마스크 공갈형, 네. 마스크 판다고 돈만 가로채는 형이 있고 음. 봉이 김선달 형이 있대요. 네. 네. 에탄올 조금만 넣고서 소독 안 되는 이런 손소독제 이거 만들어서 팔고 저 우리 밖에 있는 김현우 PD 별명이 김선달인데 네. 우리 김현우 PD는 그런 거 안 하고 코로나 보이스 피싱이 또 있대요. 세 네. 번째 유형은 나 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돈 빌려줄 테니까 네. 돈 좀 이렇게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번방 이야기. 검찰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조주빈을 구속 기소한다고요?
네, 뭐 검찰이 이 조주빈의 송치 이후에 계속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이 매일 10여 차례 계속 불렀다라고 합니다. 워낙 그 수사 자료도 방대하고 양도 많아서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조주빈이 소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소환 예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이제 기소가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13일 날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성착취 영상 제작의 최대 네.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네,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대상자 무기징역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조주빈이 될 텐데요.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그리고 참가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벌금형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국 검찰청에서 이제 이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법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이 회원으로서 참여해서 실제로 본 사람들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 N번방처럼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사람이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서요? 아, 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2018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 중학생이던 피해자 A 양에게 접근을 해서 SNS로 접근을 해서 친분을 쌓고 뭐 언니라고 부르면서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취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몸이 아파서 수술비에 쓸 돈이 필요하다라면서 성착취 영상을 찍어 보내면 뭐 네. 그 수익으로 수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거를 약점으로 잡고 뭐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이제 촬영한 영상까지 요구를 했는데 피해자가 이제 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또 다시 찍어서 보내는 이런 좀 악순환이 좀 시작이 됐고 예. 결국 이 A 양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그제야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았는데 18살 고등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검찰이 이 가해자에게 단기 3년 6개월, 장기 7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달 말에 1심 선고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네.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젊은 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면서 이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뭘까요? 뚱코벨 힌트 주세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주도하는 캠페인이 되겠는데요. 정상 기자, 네, 우리는 뭐 일주일에 3번 만나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렇지만 우리 사적인 만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에 만나야죠. 다음에 네. 만나야죠. 네. 정답 말고 힌트를 달라고요. 네, 힌트입니다, 힌트. 힌트입니다. 아 근데 배 수장님 넥타이가 아주 멋있어요. 어디 네. 또 가요 여기 끝나고? 아, 네. 어디 가세요? 뉴스 TV에 좀 출연을 해야 돼요. 오, 그래서 오늘따라 아주 네. 멋지게 하고 나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TV 안 나가는 날은 대충 입고 라디오라.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허리케인에 올 때는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그래요? 해주고 있습니다. 넥타이 맨 건 별로 못 봤는데 이례적입니다 매우. 예? 넥타이가 뭐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자,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홍기성님께서 다음에 만나요. 허리케인 라디오는 매일 만나요. 야, 캐치프레이즈 슬로건 좋네요. 네. 배종찬 원내대표. 이분 무겁당 진성당원인가요? 홍기석 청취자님 바로 당 대표 되십니다. 원내대표가 이러니 무겁당이 잘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인사이트계 배종찬 수장, 정상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무굿!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